늘 남의 이야기만 경청하던 애청자였는데 막상 쓴이가 되어보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이를 하나 둔 워킹맘인데요. 얼마 전에 설 연휴 있었죠. 다들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나요? 전 이번에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시면 저희 시댁 어른들이 이해심이 넓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전 명절 때 시댁에 가지 않은 지 3년째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그동안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시댁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남편을 만난 건 3년 전 이맘때쯤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무릎 수술 때문에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의 보호자였습니다. 간호사란 업무 자체가 주 야간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병동에도 수시로 드나드는데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람 얼굴이 금방 눈에 익습니다. 겨우 며칠 입원하는 환자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몇 번만 봐도 금세 기억한다는 말이죠. 특히 의료진의 애를 먹이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인공 관절 삽입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환자도 그랬어요. 웬만한 일에는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는 베테랑 간호사도 그 환자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아유, 맨날 반찬이 이게 뭐야? 돈을 얼마나 내는데 반찬이 이 모양이에요? 아, 주사를 그렇게 아프게 놓는 간호사가 어딨어? 주사 놓는 법도 안 배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진통제 좀 주라니까.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사람 죽고 나서 주려고 그래요? 60대 여성이었던 그 환자는 툭하면 불평불만에다가 까딱하면 컴플레인을 거는 겁니다. 막말은 기본이요. 간호 업무와 상관없는 요구도 일상이었고요. 하루 건너 다른 환자들과 마찰도 일어났죠. 이미 다른 병동 간호사들에게까지 최고 진상 환자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환자 많이 봐왔지만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꼭 일부러 해코지라도 하려고 입원한 것처럼 목리를 부리기 일쑤였죠. 덕분에 그 환자의 보호자만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폐를 끼쳤죠. 원래는 저 정도까지 예민하신 분이 아닌데 몸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커피랑 간식거리 좀 사왔는데요. 근무하시면서 드세요. 그 환자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은 어머니와는 정반대로 경우가 바르고 정중했어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훈남이었죠. 그는 어머니가 사고를 칠 때면 늘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간호사들에게 사과를 했고 틈만 나면 간식거리를 사다 나르기 바빴습니다. 그런 아들 덕분에 간호사들은 그 진상 환자에게 조금은 관대할 수 있었던 거죠. 정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야간 근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잘 됐네요. 이상하게 정 간호사님이 계시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유난히 제게 곰살스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환자의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잘 돼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였던 그 사람도 이제 얼굴 볼 일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잊힐 때쯤 퇴근하는 제게 누군가 아른 체를 하더군요. 어? 정 간호사님? 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지난달에 무릎 인공수술 받았던 박덕순 환자 보호자인데. 아, 네. 기억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정 간호사님 덕분에 어머니는 무척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걸음도 아주 잘 걸으시고요.
네, 잘 됐네요. 그럼 정 간호사님, 잠깐만요. 혹시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함께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요. 사실 어머니 퇴원하시고 내내 정 간호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좀 말썽을 부렸어야죠. 그때마다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정 간호사님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 인사 한번 할 기회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핑계는 감사 인사였지만 전 그게 데이트 신청이라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사실 환자 보호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첫인상이 무척 좋았던 그 사람에게 저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우리 두 사람은 식사 약속을 하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됐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이었던 그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와 생각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이내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기도 했고 매사에 진중한 모습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리고 저에 관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올 정도로 순애보적인 면도 있었고요. 우린 그렇게 1년이라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과 평생의 반려자로 미래를 약속하고 나니 병원에 입원했던 박덕순 환자가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 남자의 어머니, 제게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요. 모든 간호사들이 질릴 정도로 진상 환자였던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빠, 그런데 아버님은 안 계셔? 혹시 일찍 돌아가신 거야? 아니, 아버지는 나 젖 먹일 때 바람이 나서 처자식 버리고 집을 나갔대. 엄마는 그렇게 남편이란 사람과 연 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래서 나도 아버지 얼굴을 몰라. 아, 그렇구나. 다정아, 혹시 우리 엄마 성격이 까다로워서 걱정하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가 혼자 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 말이라면 껌뻑 죽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면 엄마도 엄청 예뻐하실 거야. 어? 그렇겠지. 알아. 걱정 안 해. 애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의 진면목을 제 눈으로 직접 받는 걸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었죠.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는데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우습게 생각됐기도 했고요. 전 그 사람과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정다정 간호사님, 아니, 이제 새애기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튼 반가워요. 우리 인연이 참 각별하긴 한가 봐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서 이제 예비 며느리 사이로 얼굴을 보다니요.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갑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제 눈앞엔 제가 알던 진상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인자한 시어머니만 계셨죠.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 나니 시어머니에 대한 기운은 모두 지워졌고 결혼을 하면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은 근사한 곳에서 제게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하며 정식으로 청혼을 하더군요. 다정아, 온 세상 사람들이 네 편이 아니라고 해도 난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온 세상이 무너져도 난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나와 결혼을 해주겠니? 웬만한 일에도 울지 않는 저도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던 제게 악몽이 닥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 근처에다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겠다는 남편의 바람도 있었고, 우리 두 사람의 자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기에도 그 지역이 딱 안성맞춤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출퇴근하기에도 딱 알맞은 거리이기도 했고요. 처음 시어머니는 살림에 서툰 저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준다는 명분으로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셨어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아, 내가 욕실 슬리퍼 바꿔놓았다. 네? 슬리퍼를요? 왜요? 그거 멀쩡한데요? 앞코가 막혀 있는 건 못 써. 슬리퍼가 젖어 있는지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잘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바꿔놨으니까 앞으로는 그걸로 써라. 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가벼운 프라이팬은 쓰지 말라고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니? 저런 건 금방 벗겨져서 건강에 나쁘다니까. 그것도 내가 내놨으니까 좀 비싼 걸로 사다 써라. 네? 그걸 버리셨다고요? 그 프라이팬 지난주에 산 건데요. 지난주에 샀든 어제 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라이팬은 묵직한 걸 써야 덜 해로운 거야. 알겠니? 네. 이 정도쯤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출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러서 살림살이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바꿔놓곤 했죠. 찬장 속에 있는 주방용품 위치를 바꿔놓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심지어는 가구의 위치나 속옷 위치까지 당신 입맛에 바꾸어 놓으시더군요. 처음부터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게 실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반찬 해놓은 거 가져다 놓게 가르쳐 달라는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당신 집 드나들듯이 수시로 다녀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어머니가 우리 가게에 관여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결혼 전 남편의 월급을 어머니가 관리를 하며 이것저것에 적금을 들어놓으셨대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나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셔야 하는데 그걸 당장이 아닌 나중에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게 이러더라고요. 예, 취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돈 관리해준 게 10년이 다 돼간다. 나도 나름대로 돈 모아주려고 이런저런 애를 썼는데 어떻게 당장 빼줄 수 있겠니? 일단 만기가 되는 것부터 차례대로 넘겨줄 테니까 우선 지금대로 영훈이 월급은 내가 관리를 하마. 네? 어머니, 하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요즘 누가 결혼식 올린 아들 통장을 관리를 해요. 저희도 알뜰하게 모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게 넘겨주세요. 돈은 너도 벌잖니? 네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영훈이가 번 돈은 내가 차곡차곡 모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 요새 젊은 애들이 돈을 쓸 줄만 알지 모을 줄이나 아니? 내가 쭉 하던 일이니까 어른 말대로 해라. 어머니. 솔직히 그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큰 자식 돈을 왜 어머니가 관리하겠다는 건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시는 바람에 우선 그 순간은 넘어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불러세워 얘기를 했죠. 오빠, 이건 정말 아니야. 오빠가 나이가 몇인데 월급을 어머니한테 맡겨? 더구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당연히 경제권을 넘겨주셔야지. 안 그래? 당신 말이 맞긴 한데 사실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대인 게 있어서 그래. 아버지가 바람나서 집을 나갈 때 엄마가 모아둔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서 나갔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런 부분에서 더 민감해. 일단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맡기자고. 나중에 목돈 돼서 돌아오면 더 좋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야. 지금 보니까 당신 적금 만기 되려면 1년 정도 남았던데
그거 전부 가져와.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린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부부라는 단어가 있는 건데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게 부부 아니야? 지금도 어머님한테 맡길 거면 그럼 어머님하고 살아. 어머님하고 부부하면 되겠네. 난 분명히 말했어. 이번 주까지 전부 안 가져오면 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남편은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가서 모든 적금과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얘기를 해야만 듣는 바보 남편 때문에 화가 더 나더군요. 시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남편의 월급 통장을 맡기면 제 월급으로 생활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큼은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도 넓혀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맡길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전화가 와서는 네가 우리 아들 사골 끓이듯이 삶아 먹었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 너도 내가 몇 년간 우리 아들 통장 관리해 준다고 했지? 도대체 네가 뭐라고 했길래 다짜고짜 와서 그동안 모아온 통장 달라고 난리인 거야. 네가 통장 안 가져오면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정말 못됐다. 나 영훈이 엄마야. 내가 설마 아들 통장 가지고 장난이라도 치겠니? 이 여우 같은 거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정아, 너 세탁기 바꿨니? 네, 어머니. 이번에 행사에서 건조기랑 세트로 바꿨는데요. 왜요? 아니, 지난번 것도 멀쩡하던데 벌써 바꿨단 말이야? 아, 그건 저희 언니가 쓰던 거 물려받은 거예요. 덜덜거리기도 하고 해서 이참에 바꿨는데요. 그런데 왜요, 어머니? 왜긴, 중고라도 멀쩡하면 더 써야지. 영훈이가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걸 쉽게 바꾸면 쓰니? 나 시집 왔을 땐 세탁기란 것도 없어서 맨손으로 다 손빨래했다. 어머니, 그건 옛날 말이죠. 지금은 좋은 시대니까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거죠. 얘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거 좀 봐라. 처음엔 안 그러더니만 요즘 대가리가 커졌다. 너는 어쩜 시애미한테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 세탁기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나요? 시어머니 눈치에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진상 환자 박덕순 씨는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에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세탁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타박을 받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작동시켰는데 멀쩡한 새 세탁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세탁기를 이리저리 살펴본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전원 코드 연결선이 가위로 잘라낸 듯 싹둑 잘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 일부러 잘라버린 것이었죠.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새 세탁기의 전원선을 잘라버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범인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어요. 전 황망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죠. 어머니가 세탁기를 망가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다. 네가 하도 좋은 세상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손빨래 해보면서 고생 좀 해보라고 잘라버렸다. 왜? 아니 어머니,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요? 뭘 어떡해? 못된 며느리 가르치려면 세탁기가 아니라 지붕이라도 무너뜨려야지. 안 그러니? 뭐라고요? 정말 짜증나네요, 어머님. 어른이 어른다워야 인정받는 거 모르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머니와 저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고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후회하시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지 마세요. 저는 이때부터 어머니한테 지지 않고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친정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사랑스러운 딸인데 왜 남의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세탁기를 망가뜨렸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손빨래를 하겠습니까마는 며느리 골탕을 먹어보라는 듯 전원선을 싹둑 잘라버리는 시어머니의 기행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세탁기야 AS를 불러서 금세 고쳤지만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도대체 이런 시어머니와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질 않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크고 작은 심술은 계속 이어졌고 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도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제게도 찾아온 것이었죠.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첫 손주 소식에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라고요. 당신이 언제 고약한 시어머니였냐는 듯 어쩜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던지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미워해도 손주는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아이고 다정아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영훈이 닮은 아들만 낳아주면 난 정말 원이 없겠다. 그걸 제가 선택할 수가 있나요 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법이야. 밤이고 낮이고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너는 몸조심해야 한다. 어찌됐든 뜻밖의 손주 소식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잠정적으로 봉합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러 병원에 다니는 것을 맞듣지 않아 했지만 저는 배가 불러올 때까지 직장에 다니기로 했어요. 생활비도 생활비였지만 임신을 했다고 집에만 있다간 이래저래 잔소리를 할 시어머니를 상대할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차라리 조심스레 일을 다니면서 출산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산 딸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친정집이 포항인데요. 어느 날 친정 엄마가 과메기를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하얀색 스티로폼에 곱게 쌓인 과메기에서 임신한 딸 자식을 생각하는 친정엄마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향에 있었을 땐 과메기를 참 좋아했는데 서울에선 좀처럼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정엄마는 사돈댁이랑 나눠 먹으라며 넉넉히 보내신 거죠.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건데요. 진짜 맛있어요. 어? 과메기구나. 귀한 음식인데 사부인이 참 애쓰셨네. 감사히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도 좋아하는 음식인지 과메기를 보곤 반색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좀 놓았는데요. 사달은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몸을 겨우 이끌고 퇴근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 웬 모르는 분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이 틀림없었죠. 아니, 누구세요? 눈을 껌뻑이는 제게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이제 왔니? 인사해라. 우리 교회 분들이시다. 오늘 가정 예배를 하는 날인데 갑자기 정전이 되는 바람에 너희 집을 좀 빌렸다. 괜찮지? 당연히 안 괜찮죠. 허락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기어 나오는데 전 그 말을 간신히 삼키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전 그만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찾아냈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껴놓은 과메기를 불청객들한테 모조리 대접한 게 아니겠어요? 친정엄마가 저 먹이려고 정성으로 싼 과메기는 엉뚱한 사람들의 입속으로 직행한 것이었죠.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마음대로 손님을 들인 것도 모자라서 과메기까지 다 털어서 내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시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뒤지는 거예요? 아니, 얘가 미쳤나? 이깟 과메기 좀 손님한테 드렸다고 지금 시애미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니? 너 정신 나갔어? 어? 그깟 과메기요?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과메기요.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정성으로 말리시고 포장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 먹이라고 보내신 거 아니라고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니? 애 생겼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시어머니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게 수화됐어요. 느닷없는 사달에 머쓱해진 사람들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참에 못을 박아야겠다는 생각에 물러서지 않았죠. 네, 저 이제 뵈는 거 없어요. 솔직히 그동안 어머니가 저 사람 취급이나 해주셨어요? 툭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다며 구박만 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얘가 오냐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다신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네 멋대로 살아봐.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푸닥거리를 하는 바람에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 됐지만 솔직히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슴에 쌓아두지 말고 진즉에 할 말 하면서 살 걸. 여태껏 등신처럼 눈치만 보고 살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 그날 있던 일을 남편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어차피 제가 숨긴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할 텐데요. 남편은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본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참 곤란했을 텐데 의연하게 아이 생각만 하라고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연애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은 신혼 초 통장 사건 이후 본인 어머님보다 저를 더 아껴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기간에 집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 설거지, 그리고 제배를 쓰다머주며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듬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남편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시모가 뭐라고 할 때마다 중간에서 나서서 저를 보호해 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남편이 저를 더 안을수록 시모의 시기 질투, 못된 행동들은 더 심해져만 가더군요. 무슨 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요. 그 이후 전 조용히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 제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제게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죠. 단단히 화가 나신 거겠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진상 시어머니 박덕순 씨의 괴롭힘이 없으니까 산딸이 가까워지는데도 살겠더라고요. 참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안도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출산일이 임박한 어느 날 불쑥 산통이 찾아오더라고요.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고 저는 8시간 만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다행히 자연분만에 성공을 했고요. 또랑또랑한 눈을 가진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축하를 받으며 전 다시 입원실로 옮겨졌는데요. 제가 입원실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애를 낳는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미웠던 마음이 좀 녹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절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절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 손을 집어넣더니 제게 막 뭔가를 뿌리더군요. 그 물건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소금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년아, 내가 다 알고 왔어. 지금 네가 낳은 애 우리 영훈이 애 아니지. 에이, 빌어먹을 년. 어디서 간호사 환양년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으려고.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금 좀 그만 뿌려요. 대체 왜 이러시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이런 짓을 벌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입원실에서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말렸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제가 딴 놈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엉뚱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인연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엄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요. 인연이 지난주에 배가 불쑥 나왔는데도 외간 남자랑 커피숍에서 시시덕거리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부동산 여편네도 받고 김밥집 사장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다. 내가 이 동네에서 산 세월만 30년이야. 여편네들이 나한테 와서 이실직고 하는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키 크고 머리가 스포츠 머리인 어떤 남자랑 커피숍에서 쿵짝쿵짝하며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 너 지금 인연한테 속고 있는 거야. 이 엄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말했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라뇨? 만삭인 몸으로 무슨 바람을 피나요?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한테 소금을 뿌리면서 병원에서 이 난리를 치는 게 과연 시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몸은 힘들고 예민해진 상태인데 이런 수모를 당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봤던 남자는 제가 바람을 핀 남자가 아니라 제 사촌 오빠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 자라 친하게 지냈던 오빠는 서울에 와서 직장도 잡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곧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 내서 저를 찾아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축하한다고 30만 원을 주고 간 게 전부였어요. 남편과 제 결혼식 때도 와서 축하해 줬는데 그 사촌 오빠와 바람을 피웠다니요. 아마 동네 아줌마들은 결혼식 때 안 왔던 분들이라 제 사촌 오빠를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정말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없는 말도 지어내고 사람 하나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제가 그 주인공이 되고 말았네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여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외간 남자가 아니라 제 사촌 오빠예요. 저 곧 출산한다고 30만 원 주고 아기용품 사라고 말하며 커피 한 잔 먹고 간 게 전부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를 배려한다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간 사람이라고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쌩 난리를 치시는 건데요. 그걸 누가 믿어? 그 사람이 사촌 오빠인지 상간남인지. 남편도 생떼를 쓰는 어머니에게 질린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주더군요. 엄마,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이 사람 그날 사촌 오빠 만난 거 저도 알고 있었다고요. 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시는 건데요. 엄마가 이럴수록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진짜 왜 그러시는데요? 너 이 엄마 말 못 믿니? 너한테는 사촌 오빠 만난다 거짓말 치고 바람핀 남자 만난 거겠지.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냐, 내가 책임을 지마. 대신 너 만약에 저 아이가 우리 영훈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 밝혀진다면 당장 우리 영훈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로 1억 내놓아야 한다. 알았니? 좋아요. 만약 오빠 애가 아니고 제가 바람을 피운 거면 1억 내놓고 이혼할게요. 대신 어머니가 틀린 거면 저희랑 인연 끊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남남처럼 지내는 거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바람 피운 주제에 큰 소리는. 오냐, 네 말대로 하마. 네가 낳은 애가 진짜 우리 영훈이 애가 맞으면 너희들과 인연 끊고 삼아. 대체 시어머니가 뭘 믿고 그런 확신을 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건대 전 얼굴도 모르는 시부가 간호사와 바람을 펴서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귀한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늘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약한 시집살이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것이 어머니 의도인지 아니면 잠재된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니의 소원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 남편 자식이 맞으면 인연을 끊는다고 했으니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하고 검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주 뒤 검사 결과는 당연히 남편의 친자일 확률 99.999%가 나왔고요.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어머니에게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며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은 그 결과지를 받아들이더니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지 바닥에 주저앉고 말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살살 기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놈의 여편 애들이 서로 팔짱 끼고 커피숍 들어간 걸 봤다고 하길래 나도 확신을 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게 됐네. 나도 속으로 내 손주가 맞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이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시모라는 사람은 출산한 당일까지도 저를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려대며 악담을 퍼붓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가끔 꿈속에서 나올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저기요, 약속대로 하세요. 약속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약속은 서로 지키라고 있는 뜻이에요. 저는 약속대로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 거니까 혼자 잘 살아보세요. 남편한테도 인연 끊자는 통보 받으셨죠?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랑 연을 끊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그 순간부터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수시로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외롭다며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지만 저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처럼 지낸 지 3년쯤 됐네요. 이제 왜 제가 명절 때 시댁에 가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정말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았냐고요? 네, 전 그동안 시어머니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시어머니를 들여다보긴 하는데 그것까지야 말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르는 척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남편이 말은 하지 않지만 독거노인처럼 외롭게 지내는 어머니가 적지 않게 신경 쓰일 거예요. 하지만
전 두 번 다시 시어머니와 왕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제 마음이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은 눈처럼 녹는다면 다시 시어머니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직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은 우리 세 식구, 지금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며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 마음이 열린다면 후기를 작성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물론 그럴 일은 희박하지만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대한민국 며느리분들, 시어머니 위치에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